안녕하세요. 북한인권 이슈터치의 박성현 PD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시 이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전감 괜찮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그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서 억류자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었던 미국인 3명,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 국적자로 억류된 또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송환 역시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박 PD님은 어느 정도 억류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뉴스로 들은 바로는 지금 6, 7분이 지금 북한에 우리 국적자가 억류돼 있다는 기사는 많이 봤고요. 많아도 100명이 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사실 이 납북자 얘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네. 많은 분들이 100명, 200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북한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테이큰이라는 납북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분들이 약 18만 명. 18만 명이요? 네, 18만 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중에 납북되신 분들, 납치되신 분들, 전시 납북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8만 2천여 명, 최소로 추정되는 숫자고요. 8만 명. 그리고 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납북되신 분들이 3,824명 정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많은 숫자네요. 예.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많은 숫자가 못 돌아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는 이제 48년 전에 네. 칼기가 납치된 경우도 있었는데, 비행기가 통째로 넘어간 건가요? 예, 그 얘기는 네. 좀 이렇게 계속 이제 한국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예, 네네. 이제 김포로 가는 비행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 고정 간첩 조창희 씨에 의해서 납치가 됐죠. 비행기가 통째로. 그런데 그 납치된 50명 중에서 39명은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송환을 해줬는데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총 11명은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 스튜디오스였던 성경희 씨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또 남한에 있는 가족과 만난 사례도 있습니다. 39명은 송환해주고, 근데 11명 한 번은 만났다고 하지만, 특별히 송환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북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당연히 북한은 이에 대해서 네. 얘기해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측해 보건데, 승무원 4명은 억류할 가치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불의의 사고를 그곳에서 당했을 수도 있고 네. 좀 사실 설명이 불가능하죠. 북한이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납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인 이 납치를 또 인정했다는 점, 유엔에서도 이 사건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6.25 전쟁 중에 납북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8만에서 9만, 최소 8만 3천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근데 북한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납치를 했는지 또 그 이유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6.25 전쟁 중에 납치 당하신 분들을 정말 얼마나 납치가 되셨는지 사실 정부에서 현황도 지금 집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네. 사실 그 1950년도에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이제 막 국가를 재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물적,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했고 또 북한의 경우에는 전쟁을 시작한 당사자로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 이후에 또 나라를 재건하려면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겠다. 네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전쟁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계획적으로 이 납치를 했다는 건데 네. 이거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국내에서도 뭐 최근에 어린 아이를 납치해도 굉장히 중범죄인데 그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납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심각한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이 납치가 된 거예요? 이런 분들? 네, 이 납치가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 중에 하나가 납치된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기술자, 공무원, 정치인, 법조인, 교육자, 의료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참 지난 시간에도 그 오토 원비어라는 젊은 청년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했던 것을 보면서 참 치가 떨린다라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북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가 됐다는 걸 보면서 참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정말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뭐 나라라고 일컬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굉장히 악질적인 그렇죠. 집단이죠. 맞습니다. 네, 범죄 집단이죠. 네. 네, 사실 이상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언제 어떻게 북한으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많은 가족들이 지금 그 생사 확인조차 네. 하지 못하고 네.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남한에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사실 정말 생사 확인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네. 너무 한국 정부도 미온적이고 네. 북한에서는 아예 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더 가족들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우리 정부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네. 특별히 지금 어떤 노력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전시 납북자 경우에는 2010년도에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돼서 이제 그때부터 좀 가족들에게 보상도 해주고 지원도 되고 또 이 전시 납북자 네.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네.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테이큰이라는 자료에서 이제 18만 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많이 납치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국제적인 어떤 유엔이나 이런 차원에서 노력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유엔 산하에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고 좀 또 남북한 특수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네. 이제 피해 가족자분들은 이 실무 그룹을 통해서 네네. 어떻게든 생사 확인이라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적십자나 실무 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생사 확인을 해달라 요청은 하지만 북한에서 이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너무 쉽지 않고요. 그러나 2012년도에 유일하게 북한에서 생사 확인을 해준 가족이 있습니다. 아 그래 어떤 네. 어떤 가족인가요? 아, 혹시 박 PD님 통영의 딸 들어보셨나요? 아 통영의 딸, 네, 그 해원 교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이 세이지에서 출판한 이 책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 어머니 신숙자 씨가 통영 출생이고 그 두 딸 오혜연, 오규원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네네. 이 가족들이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북한에서 속여서 북한으로 데리고 갔죠. 특히 지금 15 요독 수용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가족들을 수용소에서 봤다 네. 해서 수용소에 지금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유엔에서 이 가족들에 대해서 행사 확인을 북한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4월에 북한이 처음으로 정말 이례적으로 이 가족들에 대한 답변을 해줬죠. 네. 그러면 아직도 지금 생존해 있는 건가요? 네, 북한이 보낸 그 서한에서 이 신 씨는 임의적으로 구금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 씨는 간염에 의해서 사망했다. 두 딸은 살아있지만 아버지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답변을 짧게 해줬습니다. 네. 그래도 어머니는 사망했지만 두 딸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좀 네네. 희망이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이 보이시는 뒤쪽의 사진들이 아마 그 해원 교원 그 아이들 사진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조금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유엔이나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이 납북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납북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미국 회담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릴 예정인데 이때 좀 의제로 좀 이렇게 이 납북 문제가 좀 상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뭐 많은 분들이 미국 정상회담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회담의 주제가 사실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이다 보니까 인권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최근 10여 개의 국제 인권 단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의 정치범 석방과 인권 실태 개선을 요구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네. 납북자 문제가 꼭 다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네. 네, 이와 관련해서도 네네. 이제 6.25 납북자 가족 협의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번 정상회담 때 납북자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네. 또 최근에 CBS 인터뷰에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네네. 핵 문제뿐 아니라 일본과 남한에 이렇게 무고하게 납북된 자들에 대해서도 네. 논의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네, 일본인들도 많이 납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현황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본 납북자 문제는 2002년도에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가 방북해서 김정일과 어떤 성과를 이끌어냈죠. 왜냐하면 일본인 5분이 그 이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5명뿐만 아니라 12명이 더 있다. 12명도 이제 돌려달라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 그 12명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꼭 김정은에게 직접 거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이게 좀 국가가 나서서 납치를 또 외국인들을 납치한다는 것 자체가 참 되게 의아하면서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네, 근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은 왜 이렇게 납치 문제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납치하는 거죠? 네, 그 당시 2002년도에 김정일이 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인하면서 했던 말이 난파 간첩의 일본어 교육과 신분 도용을 위해서 납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정말 북한 체제가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일본인을 납치했다 이렇게 막 시인을 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체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 뭐 루마니아, 뭐 아랍인 다양한 국적자들을 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아니 뭐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면 국내에 어떤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던가 그래서 뭔가 기술을 얻게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일 텐데 이렇게 납치를 해서 사람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태국, 뭐 루마니아, 뭐 다양한 나라에서 납치를 당했는데 이 나라들이 좀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좀 피해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면 좋은데 우선 북한이 이 납치를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납치가 그러니까 뭐 실종이 되는 거죠. 우선 실종이 돼도 이것이 정말 북한이 납치해 간 것인지 밝히기가 참 어렵고 또 뭐 증거를 찾았다고 해도 북한이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납북자 문제는 사실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마지막에 깊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참 같은 민족으로서 이 북한이라는 뭐 아까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집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의 인권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작은 외침이지만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겁지만 더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